전체 금융자산이 1분기보다 2,552조 원 늘어난 1경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1경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12월부터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등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들어 정기예금의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는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수익 매수를 했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4천억 원 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가격에 육박하는 그런 자금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는 관망세를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고요. 낙폭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포인트 내리면서 18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2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82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점을 다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연고점 돌파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전환한 채 1810선 중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낙폭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장 0.2% 하락한 18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정도 사줬고요. 개인 쪽에서도 1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도 800억 원 정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4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1.7포인트 내리면서 48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역시 6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낙폭 또한 크진 않았습니다. 0.3% 하락한 48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상을 체크합니다. 기관이 1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도 3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개인 쪽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개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장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0전 오르면서 1161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59원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 그리고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1160원대 지지라인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내렸습니다. 반면에 철강주 강세 포스코가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요. 현대차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현대중공업, 조선주 강세 상승하면서 오늘 연중 최고가 다시 썼습니다. 삼성생명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 어제는 이사회를 앞두고 하락했었지만 오늘 장에서는 이사회가 시작됐는데요. 1%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은행주 강세의 KB금융 역시 1% 올랐고요. LG전자가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는 나흘 만에 상승세를 접고 3.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9% 올랐고요. 서울반도체 2% 올랐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SK브로드밴드 그리고 포스코 ICT가 3%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올랐습니다. 반면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장에서 연중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이 오늘 기관의 매수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에 하락했었던 보험주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해상이 1% 올랐고요. 흥국화재가 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동부화재가 3%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옆에 있는 은행주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바젤3 규제안 합의 소식에 따라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가 1% 올랐고요. KB금융 마찬가지로
매수로 올랐습니다. 외환은행이 외국계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조선주와 철강주 오늘까지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조선주 오늘까지 52주 신고가 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모두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들인데요. 대우조선해양만이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아직까지 빨간불을 킨 상태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중소형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컸다는 점일 텐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문배철강이 3%, 제일제강이 3.7%, NI스틸 역시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배명금속도 오르면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전자주민증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에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자주민증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에이텍이 2.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날이 2% 올랐고요. 바이오스마트가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자주민증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조정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신권의 매물이 굉장했습니다. 주식을 막 던져서 투신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연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계속 줄다리기 장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4,139억을 팔았는데 그중에서 투신에서만 3,436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에서 3,87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매수-매도 대결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투신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었었던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이틀 동안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종목 중심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눈여겨보실 거는 최근에 주도 업종으로 좀 주목받았었던 화학주들이나 또 중국 소비 확대 수혜로 좀 주목받았었던 유통업종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전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가장 많이 매도했지만 오늘 기관에서 화학업종을 한 700억 정도, 유통업종을 600억, 그리고 지주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일부 지주사 관련주들은 조금씩 이제 추세에서 기관의 매도로 이탈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양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지금 9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오늘 한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좀 덩치가 작은 실적이 좋은 그런 코스닥 우량주에 대한 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기가 조금씩 업종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 관련주들도 있지만 조선주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도 상승세가 완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선주의 상승세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향후 전망 어떤지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3월에 신조선가가 바닥을 찍고 나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 6개사의 그 올해 매출 추정치가 한 350억 불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그 70% 정도로 수주를 하면서 최근에 또 수주 소식들이 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업종별 키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충분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사인이 좀 나오면서 단기간엔 좀 많이 올랐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여타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이틀 동안 급등한 모습인데 1800포인트를 돌파할 때 그 주도 업종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 양봉 나온 것들을 좀 따라가기는 부담되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꾸준히 보시면서 눌림목 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1800포인트를 돌파했었던 그런 자동차나 철강 그리고 여기 조선업종 등은 향후에 이제 1850에서 1900까지 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때까지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동차 쪽으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동차 말씀하신 대로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에 대한 말씀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죠. 예, 일단 자동차주들은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해외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좋고 있고 엔화 강세도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수급 탑픽주로 계속 관심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었던 종목 중에서 만도 같은 종목이 한 6.7% 마이너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눌림목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별다른 악재는 없었지만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종목들이 부품주 쪽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약간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나 여타 해외 성장률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워낙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9월 24일 날 현대건설 매각 공고가 나오는데 그때 아마 현대차나 현대차그룹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을 인수해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좀 매각에 대한 인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조금은 눌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9월, 10월 내내 계속 자동차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증시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일단 우리 증시는 좀 부진했는데 미국 증시도 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우리 증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어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일단 오늘 밤에 지표 발표가 되는 게 8월 소매 판매액 지수와 8월 기업 재고치 발표가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단기간에 올라오고 또 중국에서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 구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 10년물 국채 버블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간에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반등 여부가 지속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머징 증시에 대한 그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 남미 같은 이런 주요 이머징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계속 이머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래대금이 거의 6조 7천억 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중심으로 현재는 계속 이머징 증시를 사가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사는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홀딩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에서 좀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IT 업종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습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이 앞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1800선을 지지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에서는 이제 지수가 새로운 구간으로 갈수록 1800 이상에 있었던 펀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신의 물량은 일정 부분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 중심으로 이런 업종별 양극화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급등한 업종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젤 3이 잘 통과되면서 일단 금융업종에 대한 수급이 강화되는 모습이었고요. 향후에 또 원자력 모멘텀이 또 있는 기계업종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철강이나 조선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많이 개선되지는 못했는데 이런 향후 업종 순환매가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 금융이나 기계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도 이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라는 그런 IT 관련 보고서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단기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왔지만
있지만 여전히 최근에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IT 업종이 반등하기에는 추세적으로 돌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계속 조금씩 이제 투자 심리가 IT 쪽에서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직은 IT 쪽은 관망을 하시되 금융 업종과 기계 업종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총 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경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자산은 1분기보다 2,552조 원 늘어난 1경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1경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인의 금융자산도 2,045조 5천억 원으로 3개월 동안 47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융부채는 14조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 2분기 말 개인 금융자산은 부채 2.33배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지난해 1분기 2.16배에서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12월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라 정부는 2012년까지 사업장 부담금을 지원하고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1%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터키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 10.5%와 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브라질은 7.1%, 터키는 6.3%의 성장세를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모두 G20에서 신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또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4.5%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G20 국가 중 4위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들어 정기예금의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지난주 연 3.70%에서 이번 주부터는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은행의 2년과 3년 만기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도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업은행도 15일부터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금리를 종전보다 0.1에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당장 금리를 내리지는 않고 추석 이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는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교보증권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FX 마진거래 모의투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투자자는 별도의 계좌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교보증권 대회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총 상금은 1,000만 원 규모이며 1등 수상자에게는 600만 원 상당의 해외 금융시장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전용 HTS를 통해 코스피 200 야간 선물과 유렉스 코스피 200 야간 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CME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영업점이나 은행을 방문해 선물 옵션 계좌를 개설하면 되며 유렉스 코스피 200 야간 옵션 거래의 경우 유렉스 야간 옵션 거래 계좌를 함께 개설하면 됩니다. 대신증권이 안전성과 환급성이 높은 국채, 통한채, 금융채 및 A등급 이상 회사채를 편입해 운영하는 대신 A 플러스 CMA 계좌를 내일 출시합니다. 대신 A 플러스 CMA는 RP형 상품으로 기존 국공채 CMA의 연 2.50%보다 0.20%포인트 높은 연 2.70%의 금리를 제공하며 CMA 약정 등록 시 연간 최대 2.90%의 확정 이자를 받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3개월간 투자은행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0월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기업금융과 구조화금융, 인수합병 등 IB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장중에 1827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3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0.2% 내리면서 9,299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엔화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이 가격에 부담을 좀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07%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2,690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